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5차원 전면 교육 이야기들을 쭉 해드려왔는데요. 오늘은 이 5차원 전면 교육의 이야기 중에 좀 특별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5차원 전면 교육이 우리 한국 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5차원 전면 교육은 지금 한 5개 국어로 이렇게 그 책이 번역돼서 지금 한 13개국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그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처음에 96년도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제가 부총장으로 가서 한 3년 있는 동안에 연변 땅에 이제 우리 교육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족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을 모르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연길시 중에서 10개 반 중에 꼴찌하는 반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교육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1등을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러다가 제가 97년도부터 몽골이라고 아시죠? 네. 몽골 땅에서 이렇게 아주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몽골은 우리 민족하고 얼굴도 다 갖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미리 이전에 이런 몽골을 잘 아시고 또 몽골에 이렇게 그 있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또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에 가서 애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다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몽골 땅에도 우리가 5차원 전면 교육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아주 귀한 분을 제가 몽골에서 만났어요. 몽골의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는 길거리 아이들을 모아다가 교육하는 학교예요. 길거리 아이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갖다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따 제가 소개를 드릴 거지만 고노문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젊으신 분인데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모아다가 아주 잘 교육을 하다가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이렇게 도입한 이후에 아주 좋은 결과가 많이 나고 그게 계기가 돼서 몽골에 있는 교장 교감단들 또 교육청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 이제 이 교육이 실시되고 이제 그것이 더 발전돼서 이제 대학까지 세우게 됩니다. 제가 작년도 11월 달에 몽골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 고노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그동안에 애쓴 그런 결과를 제가 만나게 됐는데 5차원 전면 교육이 이렇게 잘 되고 또 우리 그동안 애쓴 사람들이 많은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이런 걸 하는 학교 중에 특별히 대학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몽골 국제대학교 설립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거기 위원장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노문 교장 선생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노문 교장 선생님은 우리 그 설립위원회 설립 단장님으로 계시고 근데 제가 그분을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5차원 전면 교육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듣고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고노문 우리 단장님을 여러분들에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뚱뚱하지만 나이는 굉장히 어립니다. 제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시골서 자랐는데 배 나오는 게 꿈이다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배 나오면 사장 된다 그랬는데 제가 요즘 배 나왔더니 제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몽골에 가서 93년도에 가서 지금 거의 한 9년 넘게 있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20kg씩 이렇게 엄청나게 쇠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찌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열심히 살 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몽골 속에서 어떻게 5차원 전면교육이 진행되어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거기 몽골 측에서 원하는 것이 또 뭐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비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결혼하고 갔기 때문에 참 겁이 없었어요. 저한테 가장 큰 약점이자 강점이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많은 걸 재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다 부딪히다가 그러면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밝은 미래학교 종합학교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밝은 미래 종합학교는 설립된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조그만 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제 저희 몽골에서 새 아기를 다 기르면서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가보니까 길거리 아이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우리 복도에 쭉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어느 날 저희 집에 길거리 아이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답니다. 그래서 밥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몽골 말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얘가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집에 있는 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걔가 소문을 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5-6명이 오고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와가지고 그냥 그 우리 계단에 쭉 늘어서 있어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장모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밤에 제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거 갑자기 저는 그때 몽골에 그 민족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제가 역사 공부를 해가면서 몽골의 정치, 경제, 예술, 문화의 신문들을 쭉 봐가면서 어떻게 이 길거리 아이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제의 변환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변화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이 이 남자들이 다 노동자, 근로자를 만들고 여자들은 교수나 의사나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랑 남자 운전수, 여자 교수 이렇게 결혼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았는데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되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러시아에서 만들으라면 그냥 만들고 그리고 그냥 러시아에서 알아서 가져가고 먹을 거 주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러시아가 몽골에게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너희네 것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몽골이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 대사관들이 들어오게 되고 유엔이라든가 이런 NGO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다 대졸자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나 의사들이 비서로 가겠다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남자들은 집에서 그냥 신세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사실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유엔이라든가 이런 취업하게 되면 그때 제가 국립대 교수의 월급이 30불 했는데 300불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또 생사를 걸고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금방 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러시아 말을 잘하기 때문에 러시아 말과 영어는 어순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랑 같이 삶을 살다 보니까 레스토랑 가가지고 앉으려고 하면 딱 의자도 또 밀어주고 또 정부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럼 집에 와서 보게 되면 남편은 희쭈구리 여기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대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의 이혼이 굉장히 급속도로 됐습니다. 남자들은 의처증이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길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난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 체제의 변화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자립할 수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 그다음 노인들, 그다음 아이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저는 노인보다는 아이들을 좀 섬기고 싶다, 돕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소망이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외국 법인으로서
몽골 사람이 할 수 없는 외국 법인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좀 타겟으로 잡아서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길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얘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가면서 제가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대학 교수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몽골에는 모든, 지하에 이제 그런 난방관들이 갑니다. 그럼 얘들이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들어가가지고 걔들이랑 같이 대화 좀 하고, 그리고 걔들 사진을 찍으랬더니 몽골 사람들 자존심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왜 사진 찍냐고 막 얘기하고 제 사진기 뺏고 필름 뺏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에서 이것을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교육부라든가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만났습니다. 몽골의 국회의원이 76명인데 안 만난 사람 없이 거의 다 만났습니다. 1년 반 동안 다 만났습니다. 그 다음은 정부의 장관들 거의 다 만났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교육부는 야 이건 보건사회부 일이지 왜 우리 교육부에 와서 얘기하느냐 피곤해 죽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한테 지금 그냥 먹을 것만 주고 재워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얘들이 지금 나이가 어떤 애들은 5살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지금 장래 미래가 있는데 이 미래에 대한 어떤 포텐셜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달란트가 다 있으니까 이들을 개발시켜서 이들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얘들한테 다 먹을 걸 주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얘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그런 스타일의 교육법은 없다. 우리 뭐 그런 정규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대한 룰들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 장관의 그 턱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법이 새롭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 법인이 몽골 교육부와 협정서를 맺어서 열심히 하자라는 협정서까지도 맺었는데 실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교육부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낯산바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야 그놈은 너 진짜 왜 이렇게 바보니? 저한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야 몽골에서 절대 뇌물을 주면 안 될 일도 되고 뇌물을 안 주면 될 일도 안 된다. 네가 아무리 1년 반 동안 뛰어다녀도 공무원이 월급으로 사는 줄 아느냐. 월급이 30불 40불로 못 산다. 이들은 다 뒤로 들어오는 게 있다. 그걸로 사는 거다. 너 그거 모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비영리법인을 하는데 뇌물을 주려 내가 이 땅까지 왔겠느냐. 난 뇌물을 달라고 하면 나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생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고생 직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제가 울란바토르 부시장을 만나고 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시장이 저한테 요구한 걸 했습니다. 몽골이랑 같이 합작을 하자. 울란바토르 시랑 합작을 하자. 왜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20년, 30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100% 외국 법인한테 맡긴다. 이거 나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합작은 안 씁니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합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2, 3년 지나고 나면 그걸 자기들이 먹으려고 우리를 원수 취급하고 내보내려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부시장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느냐고. 그래서 지금 합작을 한 단체 중에서 잘 되는 데가 없다고. 난 단독 법인을 하겠다고. 그 대신 한 가지 제가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교육법이 있으니까 교육법으로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 밝은미래 그 초중 고등학교가 1년 반 만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97년도 9월 달에 세워진 겁니다. 밝은미래 학교는 두 가지 큰 타겟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사실 길거리 아이들이 다 나쁘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길거리 아이들이 나쁜 것보다는 얘들은 피해자예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얘들은 길거리 가서 살지 않고 국어로 가면 살지 않는다고요. 얘들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도둑질하거나 구걸하거나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달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도 그 깡패처럼 패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빵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족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3명이 모여도 거기서 왕초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에 진 사람들은 다른 구역으로 옮겨가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얘들 가운데 그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얘들이 왜 집을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 체제의 변환 속에서 가난이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부부,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길거리 아이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거리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얘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지만 교육을 시키자. 교육을 시키되 인성교육도 시키자. 그래서 얘들이 지금까지 터득해왔던 국어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들에게 도둑질을 했던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얘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석사, 박사가 돼가지고 뭐겠어요. 우리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으면 마음이 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럼 좋다. 그러면 울란바토르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랄라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농장도 주고, 학교도 주고, 기숙사 주고, 다 주겠다. 거기서 해라. 왜 길거리 아이들이 요즘 자꾸 TV에 나오니까 이게 큰 문제다. 그리고 대사관들이 자꾸 외국 대사관들이 얘기를 하는가 봐요. 몽골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길거리 애들 다 데리고 거기 가서 따로 살아라.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저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 어쨌든 길거리 아이의 특성은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 호랍이나 호러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사촌 친척이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그러한 분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들은 그 집에서 다니게끔 하겠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모님들을 그러면 직장을 줘야 되겠는데 어떤 직장을 줘야 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회사를 세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회사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특징은 뭐냐? 무책임이에요. 책임. 오늘 돈을 조금 번다. 그러면 바로 뭐하냐? 술 먹어요. 술 먹고 이 세상을 한탄하고 왜 이 더러운 세상, 왜 이 세상이 되었는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싫다. 그 다음은 정부의 리더십들 싫다. 이런 한탄을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회 속에서 도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산주의 시대는 경쟁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오늘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하면 3일 만에 동장이 딱 와가지고 너 직장 나왔니? 이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소외받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뭔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장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농장을 모아서 농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농장을 보내고 애들은 학교를 오게끔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딱 시작해서 1학년부터 6학년, 몽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이고 중학교가 5학년부터 8학년이고 고등학교가 9학년, 10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들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원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구청장이랑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다 면담을 했습니다. 구청장이랑 저랑 같이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하겠다라는 아이들만 받았고 또 부모님이 열심히 도와주겠다라는 그 아이들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 아이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 칭길태라는 그 구청장이 저한테 한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큰 파워가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청의 장학사들을 우리 학교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어랑 수학을, 산수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어떤 애들은 6학년 다니다가 나가가지고 학교를 자퇴해가지고 6년, 7년 된 아이도 많습니다. 그럼 걔들이 6학년에 딱 했는데 얘들을 테스트를 쭉 해보니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장학사가 제 교장실에 왔습니다. 한다는 말이 뭐냐면 권 교장 포기하세요 그랬습니다. 얘들은 공부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얘들한테 우리가 몽골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몽골말 읽고 쓰고 이 정도면 만족. 그 다음은 산수는 뭐냐? 1서부터 100까지 덧셈 뺄셈하면 만족. 그 이상을 가르친다는 건 무리다. 우리도 포기했는데 당신이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얘들 성적표 봐라. 탑방점이다. 탑방점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학사를 제가 엄청나게 혼냈어요. 네가 정말 장학사에 스피릿이 있느냐? 장학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노인 40대, 50대가 된다면 내가 포기한다는 걸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지금 얘들이 10대 애들인데 얘들을 포기하는 장학사가 네가 왜 장학사에 있느냐? 외국 사람도 하려고 하는데 왜 장학사가 포기하느냐? 그럼 넌 장학사 그만두고 너 교육계에서 떠나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혀를 내두르고 당신의 생각은 가상하지만 불가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저희 학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얘들이 7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8개월 만에 1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다 마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3년의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잃어버린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랑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교사가 찾아서 하는 말이 어윤치맥이라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얘들이랑 제가 열심히 놀으라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안 논대요. 재밌는 게임을 알려주면 그 게임을 않고 육박전하고 막 여자가 막 남자를 막 이렇게 그거 하고 그래서 도저히 선생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몽골은 선생님이 때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때리면 엄청나게 그 죄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도대체 내가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이 나를 선생님의 권위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리고 얘들한테 어떤 게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수준을 아이들 수준으로 낮춰라.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육박전을 하던 게임을 하던 같이 놀아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한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만 수업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한 달간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는 거의 안 맞춰졌어요. 뭐 진도들이 나간 적이 없어요. 1시간 넘어가면 벌써 애들이 몸이 뒤틀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점심만 식사를 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우리 금요일마다 선생님들을 회의하는데 교장 선생님 안 되겠어요. 아침을 주면 안 됩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식당이 딱 있는데 그 식당 넷째 시간 딱 몽골은 5교시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넷째 시간에 벌써 이게 음식 냄새가 나면 애들이 공부를 안 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애들이 집에 가서 식사를 안 해요. 앉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몽골 수업 뭘 했느냐? 사는 것이 뭐냐? 뼈를 주워가지고 팔아먹어요. 그걸 팔아서 빵을 만들어요. 또 애들이 뭐냐? 도둑질을 해요. 뭔 도둑질이냐? 철도에 가가지고 갈탄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 푸대를 딱 하게 되면 빵이 10개의 빵이 되는 거니까 애들이 그 죽으라고 그걸 훔칩니다. 그리고 빈병 갖다 줘서 팔고. 그 다음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뭐느냐? 큰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이쪽으로 나눠주면 1개 하는데 빵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는 것이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침에 나올 때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오늘 내가 빵값을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2가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스프를 줍니다. 스프를 주든지 빵을 주든지. 우리 학교 가보면 애들이 6시 반 되면 애들이 와 있어요. 6시 반이면 버스 다니지도 않아요. 얘들이 집에서 한 30분, 1시간씩 걸어와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우리가 제가 정말 그 학교를 딱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제 전공이 기계과입니다. 제 기계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육하고는 제가 거리가 멀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학교를 필요해 가지고 학교를 세워놓고 농장을 세워놨는데 대책이 별로 없구나. 이거 뭐 잘 가르치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육 철학이 없고 교육에 대한 롤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의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몽골 교장들은 다 50대입니다. 20, 3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교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31살밖에 안 돼가지고 교장을 하니까 이건 뭐 울란바토르 시의 교장들이 전체 다 모이면 제가 제일 젊어요. 그럼 거의 교육청장이 저 소개하고 그놈이 대단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한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외국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외국에 한국에 아니면 미국에 있는 전 교육법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초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원동현 박사님을 컨택을 하게 되고 원 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교장단들
모여놓고 제가 그때 원박사님이 강의하고 제가 통역하고 그래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 원박사님은 한국에 오시면 바쁘잖아요. 몽골에 오면 제가 스케줄을 어레인지 하니까 제가 원박사님을 스케줄을 다 하니까 저를 가르치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침 저녁은 말이 필요 없어요. 저를 가르쳐줘야 되고 점심은 세미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때 용감 물상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교육자라는 것은 없다. 날 때부터 교육학 박사는 없다. 배우면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배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원 박사님이 5차원 전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배우게 됐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농장들은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게 뭐냐면 하루 열심히 아침에 정확히 와서 저녁에 끝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1,500투구리 쪘습니다. 빵을 5개 값이에요. 그 다음은 중간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빵을 1,000투구리 쪘습니다. 빵이 한 4개. 그 다음 못 온 사람들은 500투구리.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못 온다. 그러면 잘랐어요. 일주일 동안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 아이들이 우는 아이가 그 담임선생님이랑 저를 찾아왔어요. 뭐냐면 몽골은 계부랑 계모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계부 아버지가 그 딸이랑 잠을 잔대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글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때 걔가 막 울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못하게 오면 그 어머니를 그렇게 때린대요.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3-4명이 그래가지고 이들한테 농장만 아니고 이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모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부모 학교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떻게 5차원 전면 교육이 우리가 활성화됐냐면 우리가 원 박사님이 하시고 가신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그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3분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속독속기를 우리 선생님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8개월 후에 장학사가 와가지고 테스트를 딱 봤습니다. 그런데 장학사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성적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진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장학사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박사님이 했던 99가지 나를 변화시킨 심력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번역하고, 그 다음 3분 묵상 그거에 대해서 쭉 번역하고, 선생님들은 속독속에 계속 해나가고, 그 다음 고공수법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역사책 가지고 한번 하고, 계속 그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50분씩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하지 말자. 아침에 학생들이 일찍 오게 시켜서 50분간만 3분 묵상을 하자. 그래가면서 우리가 차를 주고 그 다음에 빵을 주자. 아침 스프를 주자. 그리고 우리 외국 사람들은 그 한 교실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소그룹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의지력이 굉장히 향상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남들보다 의지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일 안 하면 죽는다.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자기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몽골 TV나 라디오가 오게 되면 말을 엄청 잘합니다. 하도 발표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글을 쓰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글 쓰게끔 해가지고 그런데 철자가 많이 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런 것이 막 없어져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매 8개월마다 아이들을 새롭게 뽑게 되는데 새롭게 뽑은 1학년 아이들은 표시가 나요. 막 1층, 2층에서 우장창창 떠들고 난리도 안 해요. 그런데 선배들이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우리가 개설을 했어요. 뭐냐? 매주 우리 선생님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테스트를 하자. 근데 가르쳐 준 것만 테스트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점수를 더 주자. 달란트를 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휴지를 줍는다거나 인사를 잘한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식당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교실한테 우리가 물건을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이들한테 점수를 줬습니다. 그 다음은 월요일날 아침은 용의 검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엄청나게 이러니까 월요일 날 보게 되면 손톱에 때가 엄청 나고 막 이렇습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뭐 목욕을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 사람들 집에다 우리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켰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가 막 엄청나게 겨다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외국 사람당 10명씩 목욕을 시켰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면서 우리가 걔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 다 우리 학생들 집에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뭔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엄청나게 울어요. 왜냐면 겨울인데도 뭐 창문에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전기값 안 냈다고 전기 다 끊고 막 난리도 아니고요. 근데 그래 가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두 번째 그 한 레벨 올라갈 때 다시 8개월 지났을 때 장학사가 와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울란바토르 시에서 중상 정도 수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얘기는 뭐냐면 장학사가 이상하다. 건기상 이상하다. 뭔가 니네 학교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5,000원 전면교육 했던 거 파일들을 쫙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 속독속해를 이렇게 했다. 심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밝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학교 찾아가가지고 한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표어가 뭐냐? 밝은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게 우리 학교의 표어입니다. 왜냐면 울란바토르 부시장이나 울란바토르 시장이나 전화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굶어도 좋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애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가 강조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그 엄청나게 그거에 쇼크를 받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5,000원 전면교육을 번역하고 있는데 자기가 감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감수를 하게 되고 그걸 교육청장한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5,000원 전면교육책을 출판하게 되고 출판하기 전에 우리가 세미나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원 박사님 모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장학사들 모여놓고 교장단들 모여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20명 넘게 왔습니다. 많이 오겠다고 했는데 장학사들하고 우리가 그 룸들을 우리가 40명으로 한정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교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건 어떻게 이 학습법이 어떻게 공산주의 학습이랑 비슷하다. 그런데 공산주의 시대 때 우리가 배운 학습이랑 비슷한데 그때는 잘해보자 해가지고 이상은 많이 얘기했는데 프로그램 이것을 이대로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당신네들은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원 박사님 같이 갔을 때 시교육청에서 그때 이 5,000원 전면교육을 5차까지 갔는데 그 받은 사람들 쫙 담아놓고 질의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단들, 울란바토르 시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갔다 왔을 때 그 세인고등학교랑 자매계를 맺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온드랄이라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고등학교는 몽골은 교육법이 굉장히 혁신적인데 학습 시간의 30%는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DY 학습을 우리가 정말 5,000원 학습법을 시행하고 싶다. 도와달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또 51학교 갔는데 세인고등학교랑 똑같았습니다. 선생님이 5,000원 전문교육을 배우고 나서 20명의 학생을 들여다놓고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7명이 대학교를 들어갔고 그 다음은 11명이 거기 일반 직장에 취업했고 2명이 지방을 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명이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청에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원 박사님이 저랑 갔을 때 아유 그냥 뭐 거기에서 서커스도 보여주고 애들이 뭐 잘하고 하여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야, 열심히 우리가 투자하니까 이렇게 참 거두는구나 그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생이 그 고등학교가 졸업생이 2명이었는데 얘들이 다 국립대학교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보고 정부도 지원을 해주고 몽골 TV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99년도에 길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개발할까 활성화시킬까 그 4명이 발제했는데 제가 그 중에 1명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몽골의 대통령이나 수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데 외국법인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말로 10분 동안 발제를 했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의 교육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5,000원 전면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되었고 교육부 장관이나 우리 대통령만 썼을 때 그 책을 줬습니다. 실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몽골에 이번에 갔을 때 저희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요구합니다. 이번 교육청장을 만났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 5차원 전면교육을 몽골 전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5차원 전면교육 이걸 통해 가지고 몽골 교과서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원박사님 오실 때 사범대학교에서 원박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몽골에 딱 하나 있는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교사들이 전체로 다 퍼집니다. 거기 부총장의 한 얘기는 뭐냐면 실제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박사님 그때 우리가 몽골에 대학을 세우니까 그 대학을 통해서 같이 일합시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어서 제가 이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을 좀 섬길 수 있었는데 몽골에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실제 몽골은 엄청나게 이 세계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약소국으로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에 버텨 있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지금 이번 봄에 미군 기지가 몽골에 건설이 됩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제시합니다. 일본이 몽골 정부에 얘기한 게 뭐냐면 한 도를 우리한테 달라. 그럼 홍콩처럼 개발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이 너무 나약한데 외국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 우리 두렵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체제의 변화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관이고 국회의원도 있고 몽골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지만 이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세계화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가면서 몽골은 또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란바토르 시가 2000년까지 45만 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벌써 75만 명이 살고 있고 그래서 울란바토르 거주증을 안 줍니다. 그래도 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 문제, 교통 문제, 통신 문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대통령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겁니다. 몽골은 사실 지금 대학을 세우면 우리가 세계화에 나아가고 우리가 발전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대학이 지금 현재 145개 대학이 있습니다. 260만 밖에 안 되는데 14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포기했습니다. 우리 현재 있는 대학으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대학을 해달라. 그 다음은 국제형 대학을 해달라. 그 다음은 실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연구를 끝나지 않고 이것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연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학이 그래서 몽골의 차세대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공무원들, 몽골의 장관들, 국회의원들을 교육 좀 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원박사님 가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이 우리 개교식 때 참석하고 정말 자기가 원래 대통령은 저한테 요청할 때 합작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전에는 합작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단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꿈이 뭐냐면 국제형 대학이 말만의 국제형 대학이 단순히 영어로 해서 국제형 대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라인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들,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들, 그 교수님들이 실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강의를 해주고 몽골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듣고 그런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대학은 단순히 몽골뿐만 아니라 정말 시베리아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시베리아를 갔다 왔습니다. 40도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아트나 투바나 야쿠트나 알타이 하카스 공화국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안에서 소외받은 계층이고 상처받은 계층입니다. 그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우리 MIU에 대해서 우리 몽골 국제대학에 대해서 비전을 나눴습니다. 올 9월 달에 설립되니까 너희들이 와라 그랬더니 얘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는 여러분 생각할 때처럼 동토의 땅이지만 정말 살만한 곳입니다. 제가 차로 쫙 그 몽골 국경을 그 시베리아 국경에서 몽골 국경으로 쫙 가는데 눈꽃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의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중국에도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내몽골이 있고 회족자치구가 있고 우이구르가 있고 티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소수민족들 그들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내몽골을 가겠다 그랬더니 간바타는 몽골 친구가 자기도 꼭 가겠다고. 그래서 왜 가려고 하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몽골에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자기 내몽골 얘기를 해가면서 막 울더라.
우리가 얼마나 중국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아픔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나는 내 몽골 아이들이 우리 대학에 오게끔 한다면 자기가 장학금이라도 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그렇게 단순히 몽골뿐만 아니라 몽골의 차세대 리더십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 있는 그 고통받고 상처받은 그 5개 종족, 5개 나라들, 자치공화국들, 부리아트와 투바와 야쿠트와 알타이, 하카스. 거기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110개 종족이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에벤키 족속도 있고 그런 알지도 못하는데 그 족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베리아 철도가 생긴다는데 시베리아 철도가 생기기 전까지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박사님이랑 제가 그 대통령 만나고 돌아오는데 원박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놈은 우리가 몽골 대학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 있는 부리아트와 투바와 야쿠트와 알타이 여기에도 우리가 대학을 세우자. 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5년 안에 세웁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알타이는 우리가 우랄 알타이에 계라는데 실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몽골보다도 우리와 더 비슷한 사람들이 부리아트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더 비슷한 사람은 알타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은 철도도 안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부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근데 순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저는 꿈을 걸고 그래서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제가 몽골 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 삶을 살았더니 걔들이 그 아이들이 소망이 없던 애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래가면서 그들이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을 해가면서 제가 굉장히 울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 박사님을 통해서 이런 좋은 툴이 됐고 이 툴은 단순히 몽골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 있는 종족들 그 다음은 중국에 소외받은 사람들 그 아픔을 느끼고 이 세상에 지식정보화 세대 시대에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식이 돈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좀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번 한동대 와서 MBA 공부를 해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 개발할 것인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게 너무 이 일들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원 박사님과 그 외에 많은 분들 뜻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이것을 우리만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참 이 세상은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귀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몽골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시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삶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21세기 지금 5차원 전면교육이 이제 많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꿈이 몽골과 시베리아 지역, 중국 소수민족, 중앙아시아에게 이 5차원 전면교육의 그런 좋은 학습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인생을 멋있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권호문 교장 선생님은 이제 97년부터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저한테도 두 가지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몽골에 이렇게 5차원 전면 교육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거기서 이제는 여러 가지 좀 아름다운 결과를 내셨던 이제 장본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두 번째 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일은 혼자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할 때 같은 그 꿈을 가진 동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산다 뭐 이런 것이 구태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회가 아직도 아름답고 지탱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지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 설립위원회 이제 같은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몽골이 앞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은 그럼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장 큰 걸 얻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몽골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우리가 뭐 학교도 세우고 그런 거면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가장 큰, 이것에 대한 수혜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친구를 얻은 사람이 모든 걸 얻은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학교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학교는 세워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몽골에 우리가 넘겨주는 거로 우리가 그렇게 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는 아까 얘기대로 우리 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베리아를 우리가 품고 가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변 여러 군데를 또 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중앙아시아에 사는 우리 고려족이라는 우리 동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하는 중에 한 10% 정도는 우리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라고 할까요?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가서 키우자 하는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족 동포들은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언어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많은 우리 해외 동포들이 있지만 러시아에서 그 정책에 의해서 한 3, 4대로 가면은 한국말을 모르거든요. 그 얼굴은 한국 사람이라도 어를 갖기가 어렵다고요. 이제 그분들을 가서 교육시켜서 한국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그렇죠? 그 중앙아시아에서 또 그 다른 열방에서 이렇게 정말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 한국이 정말 아름다워질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이 이제는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되니까요. 이제 종반에 가까우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교육이 제가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외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에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 5차원 전면 교육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그냥 어디 한 나라에서는 되고 한 나라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정말 보편적인 교육으로 바뀌길 바라요. 저는 이런 교육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특별한 교육을 하길 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고 정말 많은 동지와 같이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특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회복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내재적인 많은 탤런트를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만 쫓아가고 있다고요. 참보다 거짓말을 더 쫓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상이에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국 땅에 정말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권홍 교장 선생님 나눈 대로 몽골 땅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